단 걸 좋아해가지고 네. 팥칼국수에도 설탕을 넣고 어이구. 찐 감자 먹을 때도 설탕을 찍어 먹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수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맛있는 간식을 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간식이 교수님께서 직접 만드신 간식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로 지역 고유의 향토 음식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맛을 기록하고 복원하는 것이 왜 시급한 과제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향토 음식은 지역으로 널리 퍼져 있는 이렇게 넓은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전통 음식은 시간이 흘러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이 그 긴 오랜 세월을 또 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향토 음식은 전통 음식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한국의 정체성이 내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 말씀이 뭐 하나 틀린 건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옛 어른들 말씀 들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것처럼 이 음식 식문화도 예부터 먹어왔던 것, 즉 조상의 지혜로부터 전해진 이런 지역 로컬 제철 식재료의 맛과 향이 이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는 비결이기 때문에 이것을 복원하는 것이 결국 다시 말하면 한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이제 비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중심의 현대 주거 환경에서 전통 방식의 장 담그기나 발효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오늘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현실적인 계승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계승 가능합니다. 이 현대에 맞게 환경과 온도를 조절해서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면은 이제 충분히 그 현대에 맞는 장을 만들 수가 있고, 제가 이번에 지금 아파트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장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일단 전통은 지키지만 지금 세월이 변한 만큼 환경과 온도가 다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에 맞게, 즉 시대에 맞게 변화하면서 계승해 나가면 한국의 전통 이런 발효 식문화가 오래도록 전승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일 이제 어려운 부분이 네, 이 냄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매주를 그렇죠. 뜨거나 그럴 때.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맞벌이 주부하면서 이제 그 금융사 임원을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더 젊었을 때 네,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장을 담고 그래가지고 네, 냄새 때문에 아주 네, 곤욕스러웠다고 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냄새가 상당 부분 많이 네. 없어지는 건가요? 어, 없어진 건 아니고요. 원래 냄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이 단백질이 발효될 때 단백질이 부패되면 썩는 거죠. 네, 그럼 냄새가 심하게 나는 거죠. 네, 근데 발효가 된다는 거는 이게 구수한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아니라 구수한 냄새는 냄새 때문에 고역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온도를 좀 맞춰주고 그리고 그 나쁜 균이 즉 다시 말하면 냄새나는 부패균이 생기지 않도록 그 환경을 조절해주면은 습도를 맞춰주면은 이게 냄새가 고역스럽지 않은 고약하지 않은 약간 구수한 그런 메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 노인식과 약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독립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각 연령별 그리고 생애 주기별 건강 상태별 또 지역별로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맞춤형 식생활 교육이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지역 환경에 따라서 교육과 레시피를 개발하고 거기 그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교육하고 그리고 실버타운이나 요양원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이런 기본적인 교육과 그리고 곧 이제 그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쉽게 이제 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접목해서 알려주고 교육하면은 그런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에 좋은 약선 음식이 맛이 없다는 편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자극적인 배달 식단에 길들여진 현대 가정,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맛있는 약선 밥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약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맛없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기본 그러니까 약선 음식 하면은 맛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모든 음식을 일단 맛없게 몸에 좋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선 음식이지만 뭐 맛이 있어야지 먹는 거고 그게 오랫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라 일단은 예를 들면 소금을 전혀 안 넣고 음식을 만들면 몸에는 좋겠지만 우리가 그거를 먹는 데 한계가 있어요. 아마 한 끼 먹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단 소금을 아예 안 넣는 게 아니라 저염 소금을 넣거나 그리고 나트륨 저감할 수 있는 고칼륨 식재료를 활용하면은 그게 그 저염화 시켜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건강도 추구하고 맛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이런 어떤 것들을 활용하면은 훨씬 좋고 우리 전통 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고추장, 또 청국장도 있죠. 이런 어떤 장류를 양념으로 사용하면은 양념이라고 하는 게 즉 약으로 생각한다는 뜻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은 건강한 우리 기본에 충실한 건강한 그런 음식으로 식생활을 또 만들 수 있죠. 즉 다시 말하면은 약이 되는 밥상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교수님께서는 약선 음식을 매일 즐겨 드십니까? 저는 매일은 못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먹습니다. 네. 집에 아예 네. 설탕이 없습니다. 정말요? 네. 그러면 당분은 어떻게 보충 당은 조리를 하실 때? 우리 그 고서에 보면은 네. 설탕이 옛날에 없었죠. 전통 네, 네. 음식은. 네. 그러면은 꿀이나 조청을 썼다고 되어 있는 기록도 있고 네. 그 곶감의 하얀 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긁어서 설탕 대신 썼다고 해요. 그래서 아.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저희 예를 들면 떡갈비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불고기도 그렇고 떡갈비 할 때 설탕을 넣으면은 이 단맛으로 많이 먹잖아요. 네. 그런데 곶감을 좀 다져 넣으면은요. 네. 그게 은근한 단맛이 있어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네. 제가 단 걸 좋아해가지고 네. 팥칼국수에도 설탕을 어이구. 넣고 찐 감자 먹을 때도 설탕을 찍어 먹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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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선 음식을 가장 잘 드시는 분들이 절에 계시는 사찰 음식이죠, 사실. 보통 사찰 음식을 약선 음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찰 음식이 약선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요. 네, 사찰 음식은 그 종교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사찰 음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찰 문화로 연결이 되면서 되게 이제 많은 방송에 출연하시는 스님들도 계시고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일단 발효 음식과 그 약선 음식과 사찰 음식을 동일시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분류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서 종교 음식과 그리고 사찰 음식은 종교 음식이고 네. 약선 음식은 건강이 되고 옛날에 우리 그 동의보감 책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식치라고 해서 모든 음식이 약이 곧 먹는 것 음식이 곧 약이다 이런 사상과 함께 우리 음식이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먹는 음식이니까 사찰 음식과는 또 다른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죠. 네. 최근 약과나 개성주악 같은 전통 디저트가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열풍을 활용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우리 식문화를 자연스럽게 물려줄 전략이 있을까요? 약과나 주악은 전통에서 머무르는 디저트가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의 취향에 맞게 응용되어 이게 고르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레트로 감성을 충족시킨 그런 디저트로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이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그 조화로운 어떤 감성, 그러니까는 옛날 할머니도 추억하면서 그리고 지금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글로벌한 이런 감성도 같이 조합해서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이런 생소한 식문화가 아니라 아주 재미있고 궁금한 그런 식문화로 만들게 되면은
그게 또 계속 물려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인 가구가 엄청 급증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혼자 쓸쓸하게 밥을 먹는 혼밥족이 늘고 있습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따뜻한 한식 철학과 만나면 미래 식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첨단 ICT 기술을 통해서 이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대한 이미지 조사에서 이제 가장 많은 응답이 건강이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제철 밥상과 발효 양념과 같이 예로부터 내려왔던 이 전통 한식, 이 철학이 이 바로 이 건강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체질별로 건강을 고려하고 트렌드를 반영한, 그리고 요즘에 푸드테크가 유행이면서 다양한 어떤 제형의 음식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옛날에는 질긴 것도 참고 그냥 어떻게든 갈거나 찢어서 먹었었는데, 그걸 분쇄해서 뭐 다시 약간 그 젤리화 시키거나 아니면은 3D 프린팅 같은 걸 이용해서 제형을 좀 고려해가지고 이제 모형을 예쁘게 만들고 한다 보면은 어떤 이런 푸드테크 기반의 밀키트나 간편식 위주로 발전하고, 또 식탁에 이 건강한 어떤 느낌과, 그리고 옛날부터 우리가 쭉 먹어왔던 그런 우리 전통의 그런 온기를 그대로 가득하게 만들어서 차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류의 일환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한식 큐레이팅의 핵심인데요. 네. 외국인들에게 한식을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로 각인시키는 스토리텔링 비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이 또 브랜드가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감동스럽고 차별화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얘기할 때 그냥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서 그걸 홍보하면은 사람들이 따라서 사 먹고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야기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 감동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매료돼서 이렇게 몰입되는 부분이 있어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즘에 그런 어떤 차별화된 그리고 감동스러운 스토리가 우리 한식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식에 대한 어떤 이런 우리의 철학, 그리고 이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그런 온기, 그리고 고유의 전통 문화라는 걸 이제 발견해서 거기에 스토리텔링,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입체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를 또 스토리스케이핑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스토리스케이핑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입혀준다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한식으로 설명하고 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식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맛과 네. 모양, 향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음식의 어떤 요소에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 음식이 재밌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특히 말도 안, 저는 솔직히 말하면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오랫동안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젊은 애들이 계속 그걸 게임처럼 새로운 뭔가를 만드는 챌린지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챌린지 할 수 있는 요소가 한국 음식은 굉장히 다양하게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불닭볶음면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 약과나 주악이나 그런 어떤 전통 음식, 그리고 한국의 어떤 건강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계속 이제 궁금해하고, 또 김밥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누가 예쁘게 싸나, 그리고 각각 개인의 취향에 맞게끔 안에 속에 넣을 수 있는 재료를 다양하게 넣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건강함과 재미와, 그리고 또 가족끼리 모이는 어떤 즐거움, 이런 거를 같이 또 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각광받는 음식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 전과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